수업시간 종이 울리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학생의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꼴통 학교라도 이걸 망각한 애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기본이 이렇다는 거지 언제나 잘 지켜진다는 건 아니었어요. 규칙이 언제나 잘 지켜졌다면 예전이라도 체벌이라는 건 필요 없었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 규칙을 깨는 건 평소에도 규칙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애였어요. 물론 걔도 아예 막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건 1층에서 놀다가 3층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왜 1층까지 내려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얘네들은 시간 같은 건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제나 종이 울려야 움직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언제나 시간을 확인하고 계셨고 좀 빨리 교무실을 나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거기다 교무실은 2층에 있었던 데다가 선생님 전용 통로인 중앙계단을 이용하셨죠. 아무리 선생님이 느긋하게 걸어가셨고 걔네들은 뛰어서 올라갔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결과에 어찌되었건 종이 울리면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마냥 뛰어다니긴 하지만요. 뭐 꼭 얘네들만 이랬던 건 아니라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1층까지는 아니라지만 저도 종소리를 듣고서야 움직이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선생님보다 늦게 교실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복도 끝에서 선생님 눈에 띄어서 끌려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럴 적에는 그저 평범하게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 챙긴 정도로만 혼이 났어요. 회초리 몇 대만 감수하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선생님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엔 변명의 여지도 없었어요. 애들 손대는 건 오른손인데 왜인지 모르게 왼손에 시계를 끌어놓고 막 사람 머리를 후려갈기곤 하셨어요. 그러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회초리를 내리치셨고요. 그 와중에도 정신 차리고 빨리 엎드려 뻗치거나 하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이것도 선생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갈리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알아서 기는 게 선생님의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선생님 화가 가라앉았다고 멀쩡히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한 건 아니었어요. 감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늦었다는 건 수업을 들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괘씸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복도로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교실 앞쪽에 계속 벌을 세워두면서 질문을 하시던가 아예 교실 뒤에서 벌을 세워놓고 주기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그 시간에 연속해서 늦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물론 애초에 금붕어 대가리 수준의 지능이라 또 걸리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몇 번 혼이 나다 보면 조금씩 고쳐지기는 했었어요. 걔네들이 금붕어 대가리인 거지 선생님은 잘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체벌의 수위는 올라가는데 솔직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애들이 또 몸으로 기억하는 건 그나마 좀 하는 편이잖아요. 체벌이라는 게 딱 그 당시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로도 상처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아리고 할 텐데 기억 못하면 바보죠. 근데 저도 수업 시간에 늦는 건 이 정도가 끝일 줄 알았어요. 심해봐야 수업 시간 내내 벌 받는 정도가 끝일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솔직히 걔도 좀 심하긴 했었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렸는데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냥 포기를 했으면 되었을 일이에요. 하물며 애매하게 선생님보다도 교실에 늦게 도착했었어요. 선생님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될 일이었지만 걔는 선생님을 지나쳐 뒷문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당황하게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건데요. 그래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쉬는 시간에야 교실 앞문을 이용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었지만 최소한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앞문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걔도 그 정도 개념은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도 교실 앞문에 선생님보다 늦게 도착한 거면 다 포기하고 조용히 선생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나았을 거였어요. 그랬으면 조용히 선생님이 상투적으로 내리는 벌만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도 걔는 선생님보다 교실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선생님보다 빨리 들어가 봐야 별 차이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거야 그걸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마 당시 걔는 그런 식으로 포기하기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늦는 건 언제나 선생님에게 밉보인 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점은 걔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당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더 했었고요. 아마 뛰어오면서 선생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그랬으니 그저 교실 뒷문으로 뛰어서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겠죠. 그랬으니 아슬아슬하게 선생님을 스쳐 지나가느라 선생님의 발을 밟았겠죠. 솔직히 정말 선생님 발을 밟았는지 스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밟았다고 하니 밟은 거겠죠.
그럼 그 순간 바로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죄를 해야 했어요. 그건 단순히 수업 시간에 좀 늦었다 수준의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걔는 선생님의 발을 밟고서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린 거였어요. 그랬으니 감히 늦은 주제에 선생님을 치고 지나갔다며 불려나가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 걔는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밟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저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뭐 당시 선생님이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대는 분이 아니시기는 했지만 문제는 걔가 하필 그때 그 선생님께 좀 찍혀있는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안 밟혔지만 그저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걔를 마주쳤다는 사실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 우리는 걔가 선생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한 푼의 의심도 품지 않고 믿었었어요. 이건 생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했던 당시 분위기도 한몫하기도 했지만요. 다들 그렇게 믿었으니 교실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걔를 콕 집어서 불러냈을 적에도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시선만 보냈었어요. 그때는 걔가 선생님 발을 밟으면서까지 뛴 줄은 몰랐지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선생님 발을 밟았다니 수업 시간 내내 벌을 서겠구나 했죠. 근데 걔를 불러낸 선생님은 딱히 회초리를 쥐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걔 머리채를 잡고 앞문에다 쿵쿵 박으셨어요. 이게 우리도 체벌이 당연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잘 없었단 말이에요. 회초리로 머리를 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까지야 체벌의 연장일 수 있지만 머리채를 잡고 교실 문짝에다 박아대는 것까지 체벌로 인지하지는 않았어요. 걔도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하다가 몇 번 부딪히고 나서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선생님 화를 풀려면 그랬으면 안 되지 않았나 싶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걸 반항으로 받아들인 선생님이 걔를 바닥에 내팽개치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회초리를 손에 쥐셨죠. 그리고 그건 걔한테도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복도에서 선생님께 걸린 시점에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건 포기했을 테니까요. 아예 선생님이 회초리 들러가는 순간에 바로 몸을 일으켜서 엎드려 뻗쳤어요.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저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제가 걔 입장이라면 그렇게 빨리 못 움직일 것 같기는 했거든요. 아마 몇 번 걷어차이거나 회초리로 몇 대 맞은 다음에야 엎드렸겠죠. 아니면 굳이 선생님이 엎드리라는 말을 듣고서 겨우 했었겠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동안 걔가 혼나왔던 게 마냥 쓸데없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뒤로는 딱히 특별할 건 없었어요. 걔가 확실히 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혼이 나기는 했었지만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걔도 평소에 맞아왔던 가닥이 있어서 버티는 것 하나는 잘했거든요. 나중에 상처 부위가 얼마나 부어오르던 간에 일단 체벌받다가 엄살 부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신 회초리질이 끝난 다음에도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요. 선생님도 더 이상 했다간 걔가 양호실로 실려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만하신 거지 딱히 걔를 용서한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일어서라거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요. 이후로는 눈물겨운 사투의 현장이었어요. 선생님이 반장 인사를 받은 다음에 수업을 하셨다지만 걔도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벌 좀 서고 체벌 좀 받은 정도라면 정상이라고 했을 건데요. 선생님께 머리를 잡혀서 막 문에 두들겨진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걔도 머리를 맞은 충격이 영가시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이긴 했어요. 그래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진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건 다분히 우리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지 수업 중에도 수시로 오가면서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저는 그때 맨 앞자리여서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움푹 들어가는 게 다 보였었어요. 자세가 아주 조금 흐트러진 걸로 혼냈다기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걔는 무릎이 조금 굽혀지기는 했지만 어쨌건 자세는 잡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이후로도 딱히 선생님이 봐주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그런 개의 노력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중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오시다가도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엎드려 뻗친 개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진 건 그때가 더 심했었지만 걔가 어떻게든 버티던 그 정성은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걔는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 귀때기 잡혀서 끌려갔었고 반장한테 듣기로 양호실에 들렀다가 조퇴했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딱히 잘못한 건 없었지만 이후로 한동안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늦는 애들은 잘 없었어요. 문제는 이후에 또 수업 시간에 늦었다 걸린 케이스는 걔가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 걸 생각하면 걔가 공부 못했던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혼이 났으면 금붕어도 한층 더 몸을 사리지는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